보강토옹벽의 구성 요소, 보강토옹벽의 장단점, 파괴 형태, 안전대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쓰실 때 되게 길어요. 사실 이 정도로 적으려면은 반페이지 갖고는 안 될 듯 합니다. 최소 반페이지 이상은 적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물어보는 것만은 해도, 한 3줄, 4줄, 5줄 정도 적으면은 우리가 22줄이기 때문에 뭐 한 반페이지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괴 형태라고 했으니까 파괴 형태는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유리하겠죠. 형태니까요. 글씨로 적어서 형태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한눈에 확 표시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강토옹벽이 뭐냐,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아시는 분은 쉽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게 옹벽이에요. 옹벽. 이 옹벽이잖아요. 옹벽. 우리가 옹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로라든지 뭐 있던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하게 토공하고 접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면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 어떤 이렇게 사면, 이게 사면이라고 합니다. 경사지 있으니까. 근데 이래 놓으면은 얘가 붕괴되기도 쉽고, 이만큼의 부지가 그냥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옹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만큼 공간 활용이 되는 거죠. 땅값도 비싼데요. 근데 이걸 콘크리트로 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전면도 뭐 다 콘크리트였잖아요. 콘크리트. 보기가 흉하잖아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할 때 블록으로 싸가지고 하나 쌓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이 보강토 옹벽이 색깔도 있고 블록으로 싸니까 보기도 좋아요. 얘에 비해서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콘크리트니까 강성이 강하잖아요. 얘는 강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뒤에 토목섬유인 그리더, 이 부분이 그리더라고 합니다. 되게 질긴 이제 섬유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섬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에다 묻는 거기 때문에 안 썩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리더를 여기 이렇게 시험을 받고 그리더를 이렇게 시험을 받고 합니다. 그리더를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성토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안 빠져요. 그런 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넘어지는 거죠. 얘가 원래는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넘어지는 예상선인데 이거보다 깊게 이렇게 넣어서 성토를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더, 요거는 보강토 옹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블럭, 보강토 블럭인데 요게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면판, 보강재, 그리더, 요 그리더, 그 다음에 흙이 있어야 되죠. 이거 성토를 해야 되니까 흙,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는 보강토, 그리더, 흙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면판으로 해도 되고 블럭으로 적어도 되고 뭐 그거는 그냥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럭, 그리더, 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면인데 뭐 캡형, 표준형 블록 뭐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다 빼고 그냥 블록, 그 다음에 그리더, 흙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옹벽하고 보강토옹벽이 이렇게 차이점이 난다. 장단점이 있죠. 아까 전에 얘보다 얘가 뭐가 좋다고 했나요? 보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보기가 좋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장점인 거죠. 외관이 수려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걸 가지고 갑니다. 또 지진에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강토옹벽의 장단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장점과 단점이라 했으니까 장점하고 단점하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50년 이상에 간다라고 하네요. 그 외부 충격에 강하다고 합니다. 외부 충격. 지진에도 강해요. 콘크리트 옹벽보다도 보강토옹벽이 지진에 강합니다. 유연성이 커요. 왜냐? 쪼가리로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이렇게 흔들림에 더 강해요. 이 콘크리트 옹벽보다. 그래서 유연성이 좋아서 내진 저항성이 크다. 합적일 때는 이렇게 하죠. 이거 하나 끊고 이렇게 끊는 거죠. 5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다.
외부 충격에 강하다, 유연성이 좋다, 내진 저항성이 강하다, 디자인 아름답다, 뭐 외관이 수려하다, 보기가 좋다, 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다섯 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나 이런 데는 많이 적어야지 거기서 선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많이 적어놨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공부할 때는 적을 때는 각각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적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콩구동북에 양생기간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이 짧다. 이거는 콘크리트 옹벽은 콘크리트 탓을 하니까 양생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생하는데 우리가 28일이 걸려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이 얘는 성토해서 바로바로 하니까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공사기간이 짧은 거는 뭐가 됩니까? 공사기간이 짧으면 준공을 빨리 하잖아요. 준공을 빨리 하면은 그 다음에 부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도로면은 도로를 빨리 준공할 것이고 내가 땅 주인이면은 빨리 건물을 지을 것이고 그게 간접적인 경제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토지 이용 효율이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점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이 부항통벽이 개발이 돼서 건설 현장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장기적으로 배면 성토재에 부등치마가 발생이 되고요. 부항통벽에 균열이 발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단점인데요. 뭐 변형이 발생되고 파단. 그래서 하자 발생 시에 부분적 보조가 힘들다. 똑같은 말인데요. 장기 공용성 검증이 미흡하다. 이 똑같은 부분이 이게 그때 시공을 해놨는 게 지금 와서 하자가 생기는데 하자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얘는 하자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쭉 갔는데 여기 있는 블록에 균열이 갔어요. 얘를 교체를 하려니까 교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분적 보수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장기 공용성 검증이 미흡하다. 이거는 이제 와서 이제 오랜 기간을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하자에 대한 게 검증이 안 됐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항통벽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파괴 형태,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저면 활동, 전도 활동, 치마, 파면 원호 활동. 집안 치마, 집안 치마가 있을 텐데요. 전 3면 활동 치마. 이렇게요. 우리 전지현이 아시죠? 전지현이. 집안 활. 이렇게요. 전지활. 예. 그러니까 전도가 발생되고, 집안 치마가 발생되고, 활동 파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전지현, 전지활, 이게, 활동, 움직이는, 이 토합이 밀어내니까 전체가 앞쪽으로 밀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전도, 앞으로 이렇게 홀라당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치마, 치마가 일어난다라는 게 밑으로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활, 전지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서 볼 때 우리가 외적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적 파괴는 아까 전에 어쨌든 이 보강재 인발이고요. 보강재가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어느 블록이 이렇게 뽑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발이 되고요. 보강재가 그리더죠, 그리더. 얘가 이제 그리더죠, 그리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리더가 보강재인데 그리더가 이렇게 파괴가 된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활동. 얘가 이어서 붕괴되는 게 아니고 아예 깊숙하게 땅 밑에까지 전체가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원호 활동. 이게 이제 사면 원호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가 이렇게 원호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사면 원호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붕괴 형태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글씨들은 그대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세히 보고, 저거 글씨가 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수평으로 이동되니까 수평 활동, 전도, 치마, 뭐, 원호 파괴, 보강재의 끊어짐, 파단, 뭐 똑같은 말이에요. 끊어짐, 파단. 뭐 인발, 뽑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기 편한 대로
이럴 때 인발 해놓으면은 내가 계속 인발이라는 거로 생각하면 적기가 더 어렵잖아요. 생소하니까. 그러면, 그리더가 뽑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리더 뽑힘. 이래 적으면 되는 거예요. 뽑힘. 그러면 인발이 되는 겁니다. 답은 우리가 쉽게 적어야 돼요. 어렵게 자꾸, 중요한 단어, 용어로 하려면은 답이 잘 안 적혀집니다. 쉬운 의미로 우리가 적는 게 그게 공부를 빨리 하는, 이해가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대책. 우리가 이제 안전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대책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계를 할 때 집안에 인원 파괴가 안 일어나려고 하려면은 집안의 지형 지지조사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강제 길이 산정은 잘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강 통벽을 설치를 해 놓으면은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파괴가 돼갖고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파괴가 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파괴선인데, 요렇게 붕괴될 때 요렇게 붕괴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드는 얘보다도 더 길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길게. 이거 이상으로 넣어줘야지 안정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넣어주면은 얘가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길게. 이게 파괴 예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강제 길이에 산정해서 길게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방서를 준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공관리 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약지반. 얘가 치마가 되니까 이 지반을 개량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게 기초지반의 연약지반의 개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제의 설치 간격의 준수. 이 간격도 기고, 이쪽으로 가면서도 수평의 간격도 있을 거잖아요. 수평과 수직의 간격의 준수. 예. 이체움제 포설. 여기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잡석이라고 해서 허구를 안 하고, 요만큼은 해주층에서 자갈을 설치하죠. 그게 이제 디체움제라고 합니다. 자갈을 설치합니다. 그거 이제 포설 및 다짐 철저. 우각부 소형 다짐, 이거 롤러로, 10톤짜리 롤러로 다져요. 그런데 우각부라는 거는 저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부분에서 하면은 얘가 확 밀리버리죠. 그때는 소형 장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짐은. 예, 그렇게 하고요. 유지관리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위에다 흙을 이만큼 싸면 안 되잖아요. 예. 상주 하중을 제하 금지. 이런 거죠. 그리고 배수로 점검. 이 물들이 이리 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붕괴돼요. 이 흙하고 연결된 어떤 부분은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배수로 설치를 잘 해줘야 돼요. 옹벽이 서울에 여름철에 붕괴되는 것도 배수로에 물이 고여서 붕괴되는 거예요. 옹벽을 청소를 안 해서. 옹벽에 물구멍을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물을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우 시에 배수로 점검, 유입 시에 유입 방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러면 얘를 밑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세 줄로 적는 게 많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